사전 투표함 보안,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사전 투표함 운송 절차부터 깐깐한 보관 방법까지 사전 투표함 보안의 모든 것 지금 공개합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것이 오늘날 선거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투표함인데요. 이 투표함의 모습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 왔습니다. 나무 투표함을 시작으로 철제 투표함, 골판지 투표함, 그리고 플라스틱 투표함까지. 이 투표함의 모습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투표의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겠죠. 자, 오늘도 이런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선거 궁금해 시작합니다. 오늘도 선거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주실 세 분부터 만나보시죠. 선거 궁금해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사전투표, 보관, 운송이 궁금해입니다. 잠깐만요. 네. 저번에 사전투표에 대한 궁금증을 다 해결했잖아요. 그때도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로빈 씨는 우리나라 사전투표를 언제 어디서 하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그럼요. 예. 그 선거일 5일 전에 이틀 동안 전국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투표는 선거일보다 5일 앞서서 치러지다 보니까 사전에 투표한 내 표가 어떻게 보관되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사전투표함이 얼마나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전투표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고 어찌되었든 투표일, 투표 종료와 동시에 개표가 진행될 때까지 며칠 동안 일정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돼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보안성과 안전성 또 여기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사전투표가 얼마나 철저하고 공정한 보안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전투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궁금증을 갖고 계신지 나투표 요원이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도 선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동한 나투표 요원입니다. 깜짝. 지령이 방금 도착했네요. 가자. 오케이, 라따라따라따오바. 오늘은 그 사전투표함의 보관과 운송이 궁금하다라는 지령이 왔는데요. 저 나투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긁어두겠습니다. 출동. 안녕하세요. 인터뷰 좀 잠깐 해도 될까요? 아니요, 저희 수업이 간단하게 아무리 뭐 2시 수업이어가지고 2시 전에 갈게요. 3분. 지금 대학생이세요? 네. 대학생이세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투표 오래 하시나요? 네. 하겠죠.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네. 아, 투표하는 소감이. 뭐 이- 나도 좀 잘- 성인이 됐구나 그런 느낌? 그쵸. 혹시 그러면 사전 투표는 안 해보셨어요? 예, 그건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사전 투표가 뭔지는 아세요? 네, 어떤 거죠? 투표 날에 바쁘니까 네. 이제 미리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네. 투표하게끔 만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똘똘한 대학생들이에요. 혹시 그거 보관함 같은 건 누가 이렇게 운반하고 그러는지 아세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회에서? 예. 그럴까요? 예, 그 보안 면에서 네. 걱정이 되긴 해요. 누가 이렇게 몰래 열어볼까요? 설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 누가 어떻게 보관이 되고 운송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예. 사전투표함은 어떻게 관리되고 누가 옮기는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잘 들으셨죠? 스튜디오에서 해결해 주시죠. 자, 많은 분들께서 사전투표는 편리하고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투표함이 얼마나 안전하게 운송되고 보관되는지 좀 걱정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래도 며칠 동안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보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안전하고 보안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따라서 사전 투표를 통해서 미리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가 개표 때 함께 정리되고 카운트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믿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사전투표가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1일차 사전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이 어떻게 보관이 되는지 2일차 투표가 다 끝났을 때 같이 합쳐서 운송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사전투표는 우선 관내 선거와 관외 선거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약간 운송 절차가 좀 다른데요. 우선 먼저 관내 그 사전투표함의 경우에는 1일차, 2일차와 관계없이 매 투표가 끝날 때 이렇게 바로 즉시 구식은 선거관리위원회로 운송을 합니다. 근데 사전투표함 운송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절차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6시에 이제 사전투표가 마감이 되게 되는데요. 그 개표 직전까지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투표 참관인들이 보는 앞에서 투표 관리관이 이제 봉쇄 봉인 작업을 하게 되고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은 투표 참관인이 특수 봉인지를 사용을 해서 또 투표 참관인과 함께 같이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봉인 작업이 완료되는 다름의 절차를 이제 밟게 되는 셈입니다. 예. 특수봉인지는 뭐예요? 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사전투표함을 봉쇄 봉인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시연은 중앙선관위 고준환 주무관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특수봉인지인데요. 투표가 종료가 되고 나면은 저희가 투표함 투입구의 덮개를 덮은 다음에 봉쇄 잠금핀을 이용해서 저희가 투표함을 봉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특수봉인지를 이렇게 부착을 한 다음에요. 투표관리관과 투표 참관이 거기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특수봉인지를 붙여줄 테니까요. 네. 자, 좋습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투표관리관에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분과 로빈께서 참관인 란에 사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의 투표 관리관과 참관인들이 여기 이름을 쓰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서명까지 남겼는데,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봉인지를 뜯고 뭐 다른 봉인지로 교체하는 건 불가능하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지금 제가 몰래 거의 스티커를 뜯었다가 티가 안 나게 다시 붙이면은 뭐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런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특수봉인지입니다. 저 루비 씨가 한번 이거 특수봉인지를 살짝 떼었다가 다시 한번 붙여봐 주시겠어요? 아, 자, 이게 붙여놓은 걸 지금 로빈 씨가 떼고 있는데, 뭔가 무늬 같은 걸 생겼네요, 종이에. 아, 그러고 보니까 떼니까 뗀 자리에는 이게 바뀌었어요, 모양이. 네, 특수봉인지는 처음에 붙일 때는 아무 무늬가 없지만 이게 떼었다가 다시 붙이거나 이러면은요, 바로 이렇게 선명한 무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저희가 투표함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표시를 통해서 이게 한번 띄어졌다 다시 붙여졌음을 이제 확인하는 거니까 그리고 기술 진보의 그 철저한 반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사전 투표함이 제대로 잘 보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그럼 자리로 돌아가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죠. 이 사전투표함을 완벽하게 봉인한 다음에 선관위까지 어떻게 운송이 됩니까? 네, 관내 사전투표함은 투표관리관 그리고 투표사무원, 투표참관인이 운송 차량에 함께 탑승을 해서 그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운송을 하는데요. 경찰관이 이렇게 같이 호송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보면 그 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이동할 때 완전 엄격하게 경비를 돼 있잖아요. 그렇죠. 투표함도 이렇게 그 수준인 것 같은데요? 거의 그렇죠. 다른 나라도 투표함 이송할 때 우리나라만큼 철저하게 하나요? 네, 그 정도의 차이는 아마 조금씩 있을 텐데요. 어쨌든 투표의 절차와 개표의 절차는 민주주의의 그 생명선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투표함 이송도 역시 투개표 관리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선관위로 투표함이 이송이 되면 바로 보관 장소로 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 전에 그 정당에서 추천한 선거관리위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투표함의 그 봉쇄 봉인의 이상 유무를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그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로 이송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여러 단계를 거쳐서 확인을 철저하게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절차와 관련된 부분, 특히 네.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이제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따라서 예. 내용 부분에서는 좀 더 채워가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이 절차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보다는 조금 민주주의의 발전 단계가 낮은 나라들에 대해서 이 선거 절차, 특히 투개표 절차와 관련된 각종 다양한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전 면에서는 이제는 안심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관외 선거인이 투표한 이 관외 투표함은 어떻게 운송이 됩니까? 예,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투표한 관외 투표함은 매일 사전 투표 마감 후에 네. 그 투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그 사전 투표함을 열고요. 그 안에 있는 회송용 봉투 수를 확인한 다음에 우체국으로 인계를 합니다. 그 회송용 봉투를 이 관할 선관위로 어떻게 보내는 건가요? 네, 다른 지역에서 투표한 관외 투표함은 매일 사전 투표 마감 후에 투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을 열고 회송용 봉투 수를 확인한 다음에 우체국으로 이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표지를 들고 우체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우체국의 협조로 저희가 사전투표소나 또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우체국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회송용 봉투를 가져가시는데요. 이때 인수인계서를 두부 작성해서 이제 우체국이 한 부 그리고 저희가 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편으로 보내면은 이동할 때 뭐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누가 뭐 훔쳐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 등기 우편으로 이제 배송이 되고 이게 이제 투표 용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수 우편물입니다. 따라서 그 등기 우편처럼 그 배송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현재 어디쯤 그 가고 있는지 또 배달이 완료됐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작년에 20대 국회의원 사전 투표에서는요, 약 513만 명의 유권자가 사전 투표에 참여를 했고, 전국의 사전 투표소 숫자만도 3,511개였는데요. 이 중에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만 무려 33.9%나 됐습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173만 명이 넘는 숫자인데, 이 많은 양의 투표지를 짧은 시간에 처리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나라만이 가능한 그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IT 강국일 뿐만 아니라 뭐 각종 배달 문화도 그렇고 또 총알 배송, 뭐 당일 배송은 뭐 당연한 걸로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회송용 봉투가 선관위에 도착한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네, 관할 선관위에 도착한 회송용 봉투는 접수 담당자가 이렇게 우편물 배달증에 기재된 그 숫자와 그리고 회송용 봉투 숫자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편물 배달증에 저희가 사인을 하고요. 네. 아까 인계주소와 마찬가지로 이제 한 부를 우체국이 가지고 한 부를 또 저희가 갖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정당 추천 선관위 위원회에 참관하에 우편 투표함에 그것을 투입을 하고요. 그리고 개표시까지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때 투입 시에는 이제 투입 시마다 저희가 별도로 봉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정규 우편 그 회송용 봉투 이외에는 어떤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전 투표함이 선관위 보관소까지 어떻게 운송되는지 알아봤는데 여러 단계의 철저한 확인을 거친다는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사전 투표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 또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투표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몇 번? 대선은 계속 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니, 20대처럼 보이셔서. 사전 투표할 때 제일 걱정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사전 투표를 하면 보안이 잘 유지가 되는지 그게 걱정이 돼요. 그러면 사전 투표함이 어떻게 그러면 운송이 되는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모르시죠? 사전 투표가 끝나면 사전 투표함을 누가 옮기는지 안전하게 옮겨지는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자, 사전 투표함 안전하게 보관되나요 하는 겁니다. 역시 보관이 잘 되고 있나
궁금한 분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관내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는 CCTV와 그리고 무인 경비 시스템 그리고 잠금 장치 이렇게 보안 장치를 갖추고 있는데요. 네. 이때 보관부터 개표장 이송까지 6일 동안 저희가 완전하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서에 저희가 특별 경비도 요청을 하고요. 또 경비 용역 업체에서는 또 순찰을 더 강화를 하고 또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이렇게 대응 체제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관 장소가 전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해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지난 총선에서는 253군데에서 사전투표 보관 장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253곳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렇게 많은 장소의 보안 시스템이 완벽하게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좀 걱정도 되거든요. 뭐 아무래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예.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런 뭐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이다 보니까 예. 거의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CCTV 통합 관제센터를 선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각 개별 그 사전투표 보관 장소의 보안 그 장치뿐만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어떤 이중에 3중에 이런 보안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통합관제센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사전투표함의 보관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요. 예. 공정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총선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 기간 동안 저희가 한시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서 24시간 동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투표함이 뭐 잘 보관돼 있는지 궁금하면은 CCTV는 모니터링 해도 돼요?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서 보시면 자영업자들 중에 본인이 그 자신의 그 자영업 그 업소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아마 핸드폰 등을 사용해서 그 CCTV를 이제 보시는 거를 아마 주변에서 보실 수 있었을 텐데 네. 뭐 같은 맥락에서 CCTV 영상을 좀 보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 관제 상황을 그 실시간으로 같이 참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CCTV를 위조하거나 하면 이거 아무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설치된 CCTV는 그 데이터 암호화와 그리고 전문 이변조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보안으로 외부와의 그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는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또 영상 데이터는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중으로 다 녹화해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변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이 또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요? 아무래도 이 사전투표는 무엇보다도 투표의 편리성을 제고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보다 확대된다면 투표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 편리성을 제고하다 보니까 이게 그만큼 안전하냐에 대한 이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근데 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 말고도 이 최첨단 보안 장치들이 또 있다면서요? 네,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3단계 보안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그림으로 만들어 봤는데 지금 들고 계신 각종 장비를 보니까 우리가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뭐 CCTV 안면 인식기까지 있는데 아니 안면 인식기까지 사용을 하세요? 먼저 1단계 출입 통제 시스템으로는 그 출입문에 저희가 안면 인식기와 그리고 락장치를 설치를 해서요. 정당한 출입권자가 아니면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 자체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요? 2단계는 방보험 시스템인데요. 출입 통제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주 장치와 그리고 그 혹시 침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체온에 따른 온도 변화를 감지해서 이렇게 하는 열선 감지기 그리고 불법 침입 시에 램프가 이렇게 울리는 그런 경광등 이런 것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보안 철저하네요. 주장치는 어떤 거예요? 네, 저희가 이 전체적인 이 출입 통제를 컨트롤하는 그런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어떤 그 기계들을 연결하는 장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2단계까지 있고 3단계는요? 네, 3단계는 영상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CCTV 카메라와 그리고 저장 장치, 그리고 관제 모니터로 이렇게 그 실시간 저희가 녹화 그리고 저장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예. 그 미션 임포시블 봤었죠. 예. 거기에 톰 크루즈도 이런 거 이렇게 다 그 뭐지 그 숨기려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 싶을 때 이렇게까지는 이렇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말 침입이 안 될 것 같죠? 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아까 보셨던 그 투표함에 사용했던 특수 봉인지를 여기서도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투표함을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 출입문에다가 특수 봉인지를 부착을 하고 담당자가 사인을 합니다. 혹시나 해서 네. 그때면은 네. 바로 문의를 이렇게 네네네. 되니까. 단계별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수 봉인지를 붙이면 그다음부터는 아예 출입이 안 되는 건가요? 이제 특수 봉인지도 이 하나의 어떤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예. 저희가 이렇게 특수 봉인지를 이렇게 2차 투표함을 또 이송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들어가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은 저희가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출입된 다음에는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자, 교수님, 이런 사전 투표함이 이런 철저한 보안 속에서 관리가 된다는 것까지는 모르셨죠? 그렇습니다. 사실 사전 투표가 시작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투표 방식은 아니거든요. 네. 또 이게 선거 5일 전에 이틀 동안 실시되기 때문에 개표는 정식 그 투표일 날 한 그 투표가 끝난 다음에 함께 이루어지고 며칠 동안 이 상태로 보관이 이제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관내 이 사전 투표함은 이 보안성,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지키기 위한 노력 정말 대단한데요. 자, 여러분의 다음 궁금증은 뭔지 알아볼까요? 사전 투표함이 개표소로 언제 이동되나요? 그 시기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사전 투표함은 개표소로 언제 운반되나요 하는 겁니다. 언제 운반됩니까? 네, 투표가 모두 끝난 후인 오후 6시, 그리고 또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오후 8시까지 저희가 투표를 하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개표소로 이동을 합니다. 사전 투표함 먼저 개표를 하면 전체 개표 작업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6시 이후에 운송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투표가 종료됐을 때 투표일에 네. 그와 함께 이제 개표를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전 투표는 미리 이루어지긴 했지만 예. 그 개표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그 억측이랄까요? 예측이 또 가능할 것이고 이것이 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투표한 거를 전제로 예. 나머지 공식 투표일에 투표가 마감됐을 때 진행되는 개표와 함께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전 투표함을 개표소로 운송하는 건 누가 맡나요? 똑같습니다. 그 투표가 마감됐을 때, 그러니까 투표 과정을 투표 참관인들이 이제 그 함께 하듯이 예. 개표의 첫 과정은 이제 투표함의 이송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개표 참관인과 정당 추천위원, 그 다음에 이제 경찰관이 예.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개표소로 옮겨지기 전에도 어떤 확인 과정을 거치겠죠? 물론입니다. 투표함이 도착했을 때와 같이 개표소로 이송할 때에도 저희가 정당 추천위원하고 그리고 투표함 이송 개표 참관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참관하에 투표함 보관 장소와 그리고 투표함, 봉쇄 봉인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개표장으로 이송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전 투표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또 루머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2014년에는 선관위에서 네티즌을 고발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2014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때 그 지방선거가 치러졌었고 이분이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그 사전 투표가 조작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시글이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전투표 제도가 국회에서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통해서 이제 시행이 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나타났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이 네티즌을 고발한 사건을 말합니다. 네,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서 선관위가 사전투표로 부정선거를 시도한다는 그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유권자들이 이렇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포기하는 그런 결과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 및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서 고발 조치한 것입니다. 선거에 대한 뭐 의심을 인터넷으로 올리면은 처벌은 받는 건가요?
모든 경우에 다 그렇다고 해당될 수는 없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2호에 따른 경우인데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걸로 선관위에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고발 조치한 걸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 사전투표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면 좋을까요? 이 네티즌 고소 사건, 고발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이제 편리성을 제고하려다 보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어떤 감시의 그 눈길로부터 좀 자유로운 거 아니냐. 따라서 어떤 부정부패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 의심에 따른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신뢰성, 보안성, 즉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사전투표 제도는 점점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사전투표의 뭐 투명성, 안정성을 위해서 선관위는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사전투표의 보관이나 이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고요. 또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뭐 전체에 대한 의혹을 좀 이렇게 해소시키기 위해서 전 과정을 생중계하고 또 녹화방송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사전투표 보관 운송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렸는데요. 교수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실 민주주의에서 이 투개표의 관리, 특히 이제 사전투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신뢰를 100%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아직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 투개표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민주주의 절차가 이제는 거의 완벽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걸 아마 경험적으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사무관님. 네, 전국 어디서나 이틀 동안 저희가 사전투표를 편리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편리한 만큼 이렇게 많았던 오해나 걱정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많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도 국민이 안전하고 이렇게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빈 씨. 네, 뭐 국민들의 한 표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많은 분들은 밤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노력 엄청 많이 해서 오늘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그 투표에 대해서 더 얼마나 소중하게 다시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선거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선거 궁금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